코리안 좀비가 타격부터 그라운드까지 격투기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댄 이게보다 앞섰지만 이게가 바디를 섞어주고 또 좀비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는 등 여러가지 전략의 변화를 줘서 경기 후반에는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든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리안 좀비는 경기 내내 앞다리에 무게를 많이 싣고 또 얼굴을 내밀면서 댄 이게에게 끊임없이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댄 이게를 유인할 수 있는 더블 미끼로 작용하죠. 이게가 앞다리를 보고 레그킥을 찰 수 있고 아니면 또 가까워 보이는 이 내밀고 있는 얼굴을 보고 라이트를 던지기도 하고, 근데 둘 다 코리안 좀비가 카운터할 수 있었습니다. 레그킥이 나오는 타이밍에 펀치를 정확히 꽂아 넣었고 또 이게 라이트가 나올 때 풀 카운터를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댄 이게가 미끼를 계속 물고 또 같은 패턴으로 여러 번 당하고 난 다음에 경기 후반에는 전략의 변화를 줬는데, 일단 코리안 좀비가 이게를 어떻게 카운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비는 지금 풀 카운터를 쓰고 있습니다. 풀이라는 건 상체를 뒤로 젖혀서 펀치를 피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카운터를 치는 걸 저희가 풀 카운터라 합니다. 근데 풀 카운터의 약점은 상체를 뒤로 젖힐 때 바디가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약점은 바디샷이다 그런 말을 예전부터 했죠. 그래서 이게가 경기 후반에 바디샷을 한 게 정말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이 바디샷이 코리안 좀비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데도 좋았는데 이게가 큰 오버핸드를 던지면 그 밑으로 코리안 좀비가 테이크다운을 할 수 있는데, 밑으로 때리는 바디샷은 그 밑으로 코리안 좀비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댄 이게가 그냥 코리안 좀비의 바디를 때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좀비가 얼굴을 내밀어서 미끼를 던져도 그런 미끼를 물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댄 이게가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 좀비는 그냥 상체를 뒤로 젖히는 풀을 사용해서 펀치를 피한 다음에 카운터로 돌아올 수 있는데, 댄 이게가 미끼인 얼굴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바디를 때립니다. 코리안 좀비가 상체를 젖힌다 해도 바디는 여전히 제자리이기 때문에 미끼를 전혀 물지 않는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또 댄 이게가 항상 던지는 라이트, 그 다음에 스탠스를 바꾼 다음에 레프트를 던지는 공격 컨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켈빈 케이터전에서도 많이 던졌고 바르부자전에서도 던졌고 이번에도 많이 던졌는데, 이게 라이트가 나오고 나서 코리안 좀비의 카운터가 나오는 걸 이제 알고 라이트 후에 고개를 숙여서 코리안 좀비의 카운터를 피하고 그 다음에 바디샷으로 코리안 좀비를 공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될수록 댄 이게가 코리안 좀비의 공격 특성이나 또 어떤 식으로 미끼를 던지고 또 본인을 속이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게 좋은 전략 변화이긴 한데 경기 초반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되게 늦게 이루어졌고, 이미 코리안 좀비가 미끼를 던지고 또 속임 동작을 사용해서 카운터로 많이 맞췄기 때문에 포인트로 3라운드 정도는 이미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댄 이게가 전략을 바꾸긴 했어도 큰 영향을 미치거나 경기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코리안 좀비의 앞손이 정말 좋았습니다. 코리안 좀비의 체크 훅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서 댄 이게가 어떤 공격을 던지면 바로 체크 훅으로 카운터하는 모습이 많았고, 또 평소보다 잽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코리안 좀비는 약간 모든 공격들이 훅성이죠. 곡선으로 오는 공격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잽 많이 활용하는 거 되게 좋다 생각합니다. 또 코리안 좀비의 체크 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과거에 오르테가가 코리안 좀비의 레프트 훅을 스피닝 엘보우로 카운터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때 코리안 좀비가 이 레프트 훅이 카운터 당한 이유가, 저희가 그냥 레프트 훅을 던질 때 말고 약간 뛰어들면서 레프트 훅을 날리는 리핑 레프트 훅, 혹은 가젤 펀치라고도 부르는 이 가젤 펀치를 던질 때는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면으로 달려 들어가면 거의 항상 카운터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배울 때 가젤 펀치 던질 때는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약간 비스듬하게 달려들어서 이 가젤 펀치를 던지라고 배우는데, 오르테가전에서 있었던 이 정면으로 달려들어서 가젤 펀치를 던지는 거하고 또 이번에 가젤 펀치를 던지는 걸 보면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르테가전 때는 정면으로 달려들었는데 이번에는 항상 비스듬하게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가젤 펀치를 던져서 카운터하기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면서 펀치를 던지기 때문에 위험한 공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드가 내려가 있고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 좀비가 비스듬하게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카운터 당하는 모습이 많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리안 좀비 너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 댄 이게 상대로 공략할 수 있었던 게 더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댄 이게 웃길 정도로 타이트한 가드입니다. 코리안 좀비가 공격을 할 때 댄 이게가 가드를 정말 타이트하게 올렸는데 이 정도면 제가 지금까지 본 가드 중에서 가장 단단한 헬멧 가드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웃겨 보일 순 있어도 되게 실용적인 게, 코리안 좀비의 공격의 80%는 훅이나 아니면 어퍼컷입니다. 코리안 좀비가 스트레이트를 던지는 건 거의 보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공격과 모든 컨비네이션이 훅이나 아니면 어퍼컷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타이트한 헬멧 가드를 쓰면 얼굴 측면도 훅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얼굴 밑에도 심지어 어퍼컷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댄 이게가 정말 좋은 전략 들고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훅이나 어퍼컷보다는 전 스트레이트를 좀 많이 던지거나 잽도 물론 많이 활용하긴 했는데 더 많이 활용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굴 옆면하고 밑에가 정말 잘 막혀있기 때문에 얼굴 중앙을 좀 더 공략하면 훨씬 더 좋은 모습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댄 이게가 이 정도로 타이트한 가드를 사용하면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뭐 물론 격투기 글러브는 좀 더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으면 시야가 많이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좀비가 공격을 던질 때 정확히 무슨 공격이 날라오는지는 모르고 그냥 가드 위로 맞는 모습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댄 이게가 좀비의 움직임이 조금만 보여도 바로 헬멧을 써버리니까 이게 무슨 공격인지 알고 막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헬멧을 써가지고 코리안 좀비가 손으로 페이크를 한 다음에 킥을 찰 때도 댄 이게가 가드를 바로 올려버리니까 이게 킥인지 모르고 마지막에 보고 가드를 바꿔서 간신히 막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코리안 좀비가 속임 동작을 더 많이 써서 이 댄 이게가 헬멧을 쓰게 한 다음에 뭐 킥을 활용한다든지 바디샷을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은 모습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속임 동작은 누가 쓰든 간에 항상 더 좋으니까 댄 이게가 써도 더 좋은 모습 나왔을 거고 코리안 좀비도 이 댄 이게의 정말 타이트한 헬멧 가드를 속임 동작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다른 공격을 했어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코리안 좀비의 되게 안정적인 승리였고 또 오랜만에 코리안 좀비가 주짓수 활용하는 거 본 것 같습니다. 그 트위스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명하죠. 격투기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무대에서 트위스터를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트위스터 같은 경우는 다른 움직임보다 하는 중간에 상대가 알아차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트위스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트위스터라고 알려주는 단계가 정말 몇 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시켰다는 게 대단하고 또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테이크다운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죠. 실제로 2012년에 마지막 테이크다운을 했고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지 지금 거의 9년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 테이크다운 5개 시도해서 3개나 성공시켰으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판정승도 오랜만이죠. 좀비가 마지막 판정승이 2008년인데 또 이번에 오랜만에 판정승을 거둬서 여러 면으로 좀 참신하기도 했고 또 재밌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좀비 대 할로웨이 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처음 말한 사람이 그 에리얼 헬와니가 본인 트위터에서 로드리게스하고 기가 치카제하고 싸우면 코리안 좀비하고 할로웨이 싸우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드리게스하고 할로웨이 경기가 미뤄졌죠. 할로웨이가 부상을 당해서 로드리게스가 상대가 없는데 지금 기가 치카제가 로드리게스를 콜라웃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지금 약간 반응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카제가 로드리게스 보고 겁쟁이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성사 될 것 같긴 합니다. 로드리게스도 빨리 싸워야 되니까 지금 안 싸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치카제랑 싸우면 할로웨이하고 코리안 좀비 싸우면 뭐 어떠냐 그런 말이 많은데 뭐 어차피 챔피언이 되려면 뭐 아니면 챔피언이 되고 나서 방어전을 치르려면 언젠간 만나야 되는 상대니까 근데 할로웨이 너무 잘하고 또 켈빈 케이터랑 할로웨이랑 마지막으로 싸웠을 때 케이터가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은 걸 보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할로웨이가 볼륨 펀처인데 끊임없이 오고 또 끊임없이 펀치를 던지니까 근데 뭐 코리안 좀비 입장에서 할로웨이를 이기면 거의 타이틀샷 받는다고 해도 되니까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면으로 최승호 선수도 이겼고 또 코리안 좀비도 이겨가지고 좋은 그런 UFC 카드였고 코리안 좀비 대 댄 이게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